안녕하세요. 오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1시간, 2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거나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며 체념하시죠. 하지만 단언컨대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손주들과 신나게 놀거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거나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죠.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런 순간들이 흐려지고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활기차던 분들이 잠 때문에 빛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이나 병원 없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꿀잠 자는 비법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게요. 30년간의 경험과 최신 과학을 바탕으로 특히 시니어 여러분에게 맞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만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고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나이에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으시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잠 못 자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고쳐야 할 신호예요. 좋은 잠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줄 열쇠입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장애는 이런 증상들로 정의됩니다. 들어보시고 익숙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운 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경우, 밤에 2번 이상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서 아침까지 깨어 있는 경우, 하루 총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달 넘게 이어진다면 수면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밤마다 옛 직장 생각, 자녀들 걱정, 심지어 자잘한 집안일 때문에 뒤척이셨죠. 아침이면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날 탓인가 보다 하셨지만 함께 수면 패턴을 바꿔보니 몇 주 만에 손주들과 모형 기차를 만들며 웃고 계셨어요. 시니어 분들에게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섭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거나 운전할 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죠. 때로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잠이 중요한지,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잠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토대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절에는 더더욱 소중하죠.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심지어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밤에 6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8% 높고 고혈압 위험은 37% 높습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은 무려 25배나 늘어나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치매 위험입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의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을 오랜 세월 살아온 멋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숙련된 청소팀과 수리팀이 들어와 벽을 고치고 바닥을 닦고 집을 튼튼히 유지하죠. 잠을 잘 때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뇌척수액이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깊은 잠에서만 일어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이 밤의 유지 보수는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뇌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집이 점점 낡아가듯 관절이 쑤시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제 환자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교회에서 손주들에게 줄 담요를 뜨는 걸 좋아하셨는데
잠을 못 자니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돼 뜨개질을 포기하셨어요. 수면을 개선한 후 다시 아름다운 담요를 만들며 행복해하셨죠.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되찾게 해줍니다. 시니어 분들은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시죠. 이런 감정들이 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좋은 잠은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잠이 필수적이에요. 이제 왜 잠이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생활 방식이 변해 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5가지 주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공감 가는 이유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해 잠잘 시간을 알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나와 졸음이 오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에 노출되죠.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23%나 억제한다고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뇌가 낮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전등도 귀엽게 깜빡이던 시골집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화면 없이도 잠이 잘 왔죠.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정확해서 밤이면 졸리고 아침이면 상쾌했죠. 하지만 나이 들며 이 시계가 느슨해집니다. 퇴직 후 규칙적인 일과가 없어지거나 주말에 늦잠을 자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제 환자 김민수 어르신은 퇴직 후 늦게 자고 낮잠을 불규칙하게 자다 보니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셨어요. 규칙적인 일과로 바꾸니 문제가 해결됐죠. 스트레스는 수면의 최대적입니다. 건강자녀. 경제적 걱정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하죠. 시니어 분들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옛날의 활기찬 날들을 그리워하며 스트레스를 느끼시곤 해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높으면 잠이 어렵습니다. 70세 최영옥 어르신은 해외에 사는 딸 걱정으로 밤을 새우셨죠. 이런 감정은 시니어 분들에게 흔합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퇴직 후 활동량이 줄면 몸이 충분히 피로하지 않아 잠을 필요로 하지 않죠.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시죠. 침실 환경은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너무 덥거나 시끄럽거나 불편한 매트리스는 잠을 방해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관절통이나 체온 조절 문제로 더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밤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모임, 옛 동네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떠오르죠. 이런 향수는 소중하지만 마음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3세 한동수 어르신은 돌아가신 형과 함께했던 낚시 여행을 떠올리며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런 추억을 침대 시간에 차분한 의식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추억을 일기에 쓰거나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잠 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분들의 생활 방식. 신체적 필요, 감정적 웰빙을 고려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자연스럽고 따라하기 쉬운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잠의 핵심은 일정한 기상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로 정했다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6시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피곤할 수 있지만 710일만 지속하면 밤 10시쯤 졸음이 찾아옵니다. 74세 박영애 어르신은 새벽 2시에 자고 오전 10시에 일어나셨는데 기상시간을 6시로 바꾼 후 10일 만에 밤 10시에 잠드셨어요. 시니어 분들에게 이 규칙은 하루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산책이나 친구와의 커피 약속 같은 즐거운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자연광을 쬐세요. 베란다에 나가거나 창문을 열거나 짧게 산책하세요. 흐린 날에도 실외빛은 실내보다 10배 밝아요. 시니어 분들에게 이 시간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여유를 즐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와 함께했던 아침 산책을 떠올리거나 동네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거죠. 이동이 어려우시면 창가에 앉아서 가족과 전화로 수다를 떨어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30분 산책 정원 가꾸기 또는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후 24시 사이 햇빛 아래 활동하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생체 리듬이 강화됩니다. 오후 6시 이후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운동은 체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죠. 제 환자 정미숙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태극권을 시작하셨는데 잠이 좋아지고 새 친구도 사귀셨어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가벼운 식사, 예를 들어 구운 생선과 고구마 또는 오트밀 한 그릇을 드세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커피, 차, 초콜릿은 피하세요. 나이 들수록 카페인 분해가 느려져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식사는 손주들과의 시간이나 집안일을 위한 에너지도 줍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면 준비 모드로 들어가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끄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책 읽기, 옛날 노래 듣기, 차분한 스트레칭 또는 차 한 잔 마시기가 좋아요. 따뜻한 목욕은 체온을 낮춰 졸음을 유도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 시간을 가족 추억을 떠올리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일기에 적어보는 거죠. 침실은 수면의 성역이어야 합니다. 온도는 1820C, 습도는 4060%로 유지하세요.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세요. 관절통이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3m 이상 떨어뜨리세요. 정적이 불편하다면 선풍기 같은 백색 소음을 사용하세요. 유병철 어르신은 선풍기 소리가 어린 시절 시골 여름밤을 떠올리게 해 편안해지셨죠. 시니어 분들은 과거를 떠올리는 루틴에서 위안을 얻으시죠. 취침 전 의식의 추억을 담아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국 가요나 라디오 음악을 들어보세요. 또는 매일 밤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 하나를 일기에 적어보세요. 69세 강옥순 어르신은 손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옛 추억을 떠올렸고 이 루틴 덕분에 잠이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외로움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진 시니어 분들에게 흔하죠. 지역 경로당 친구와의 전화 또는 손주와의 영상통화로 연결감을 유지하세요. 이웃과의 짧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재호 어르신은 아내를 잃은 후 외로움으로 잠을 못 주무셨는데 주간 독서 모임에 가입한 후 저녁이 덜 공허해지며 잠이 개선되셨어요.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잠은 독립성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잘 자면 넘어질 위험이 줄고 약을 잊지 않으며 일상을 관리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시장에 가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잠을 잘 자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밤에 깨는 건 시니어 분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90분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깨거나 스트레스, 화장실 문제로 깨곤 하죠.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계 보지 않기, 몇 시인지 확인하면 뇌가 더 깨어납니다. 시계를 덮거나 돌려놓으세요. 침대에서 이완 478호흡법,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쉬기를 해보세요. 또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하세요. 필요하면 자리 이동.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와 조용한 음악 듣기를 하세요. 졸리면 돌아오세요. 화장실 문제,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에 작은 조명을 설치해 밝은 불을 피하세요. 시니어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깨실 때도 있어요. 75세 임순례 어르신은 새벽에 깨면 가족 사진첩을 보며 마음을 달래셨고 다시 잠들기 쉬워지셨어요. 지금까지 약 없이 꿀잠 자는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실천 계획을 단계별로 드릴게요. 1주차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의 아침 6시, 아침 햇빛을 15분 쬐세요. 2주차 30분 가벼운 활동, 산책,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취침 2시간 전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3주차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목욕, 옛 노래 듣기 또는 추억 일기 쓰기.
4주차 침실 환경을 점검 온도 100에 빛하고 478호흡법을 연습하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23주 실천해야 몸이 적응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커피를 즐기고 손주들과 웃으며 놀고 좋아하는 취미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 잠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23개월 시도해도 개선이 없으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간단한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잤다고 미소 짓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